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제가 이 앞에 촬영했었던 동영상,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주제인 항생제가 장 건강에 미치는 핵폭탄 같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방송이었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장에 항생제가 많이 무리를 줬었을 때 어떤 장 질환,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제 대장용종,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발병과의 관련성입니다. 그럼 첫 번째 대장용종을 보면 이제 대장용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돌출되는 융기성 병변을 얘기합니다. 저 사진상에 있는 게 대장용종이고요. 네,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미국 하버드대 의대 위장병 전문의 앤드류 chen 박사님이 20세에서 59세 사이 여성들의 15일 이상 2개월 동안 항생제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더니 대장용종이 발생한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영국 위장병학회 학술지인 거트지에 이렇게 실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마찬가지 이렇게 KBS 뉴스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KBS 뉴스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제 그 뉴스 제목은 제가 좀 전에도 읽었었던 항생제를 장기 복용했을 시에 대장용종의 위험을 키운다는 게 그 뉴스 제목이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내용 한번 읽어보면 이제 20세에서 59세 사이에 항생제를 15일 이상 복용한 적이 있는 여성은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없는 경우보다 대장용종 발생률이 7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항생제가 장 박테리아, 장내 세균인데요. 장 박테리아의 수와 다양성을 감소시켜 해로운 박테리아, 보통 유해균이라고 표현을 하죠. 장 속에 있는 유해균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 결과 용종 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남성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인터넷 뉴스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염증성 장질환과 항생제의 관련성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면 크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얘기하려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에 있는 캡처 화면은 세브란스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블로그 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 문장만 이렇게 캡처를 했었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항생제 사용한 경험, 그 중에서도 30일 이상 장기간 누적 사용한 경우와 18세 이하의 젊은 연령에서 사용한 경우가 각각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약 6배, 4배 정도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률을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 결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거는 이제 요 세브란스 병원 글인데요. 한편 며칠 동안 단기간 사용하는 항생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세균성 감염인데요. 그럴 때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복용하여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기, 급성설사 등 가벼운 호흡기, 소화기 질환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데요. 항생제 남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글이 세브란스 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블로그 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아래에 있는 두 문단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었고요. 그러면 그 세브란스 클리닉에서 이렇게 소개한 연구 논문입니다. 위에 있는 캡처가 연구 논문의 제목이고요. 그 아래가 지금 리절트 이제 결과와 컨클루전, 이제 결론 부분을 이렇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빨간색 밑쳐친 부분이 이제 30일 이상 사용했을 때, 그리고 18세 이하에 사용했었을 때 더 문제가 된다는 이제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부분, 이제 컨클루전 결론만 한번 다시 보면 이제 항생제 사용과 CD가 이제 크론병이고요. UC가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둘 다 합쳐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위험과 꽤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화면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었던 그 연구 논문이 실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항생제를 사용하면 크론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SBS 뉴스입니다. 똑같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한번 읽어보면 어렸을 때 특정 항생제가 투여된 아이들에게 치료가 어려운 염증성 장질환, 그런 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뉴스는 이미 이제 2012년 9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8년 전에 이렇게 나온 뉴스입니다.
한번 끝까지 여러분들도 검색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항생제와 대장암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의대, 요 두 의대에 있는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했었고요. 마찬가지 이 연구 결과도 영국 위장병 학회 학술지인 커트지에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지금 보고 제가 캡처한 부분이 그 논문의 초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논문 전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목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논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워낙 조금 많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1년 전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도 연합뉴스와 SBS 뉴스 두 뉴스를 같이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이제 내용인데요. 항생제 장기간 복용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 미국, 영국 연구진이 영국인 암 환자 28,000여 명, 이제 대규모죠. 이렇게 추적 분석한 연구 결과고요. 거기도 보면 이제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며 몸에 이로운 장내 미생물균, 그러니까 유익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장내에 이로운 미생물균에 나쁜 영향을 줘 대장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번 여러분들도 나머지 부분 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SBS에서 똑같이 조금 전에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한 뉴스인데요. 잠깐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면 몸에 이로운 장내 미생물균, 그러니까 유익균이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유익균에 나쁜 영향을 줘 대장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아랫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 항생제가 장 건강에 핵폭탄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장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잘 챙겨 먹고 유산균 제품들을 복용하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장 건강에 핵폭탄 같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생제 오남용을 조심해 달라는 게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 건강에 어떤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게 대장용종,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이 세 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안타깝게 항생제를 오남용했을 시에 이 세 가지 질환의 발생을 높인다는 게 연구 결과들이 많았었고요.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복용 기간이 길수록 더 안 좋다는 게 연구 결과들의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많이 복용했었다든지, 두 번째 알레르기 질환, 그러니까 비염, 아토피, 천식,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질환 있는 가족,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있다든지 형제 중에서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병력,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든지, 세 번째 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배가 자주 아프다든지,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항상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아니면 설사는 무름병을 자주 온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변비를 이렇게 번갈아서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이미 장질환,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이든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든, 그리고 오늘 얘기했었던 용종이나 안타깝게 대장암까지 있다며 더더욱이나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이런 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꽤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로써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다음 방송은 이렇게 장 건강 말고도 항생제, 오남용이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꽤 많이 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